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좋은 항암 작용, 그다음에 어떤 심혈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종양 미세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들기름이 가지고 있고, 또 항염증 작용, 적은 양이지만의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니까 소량을 차라리 나눠서 먹는 거. 그래서 하루에 들기름의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안녕하십니까, 나으라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한국 사람들 들기름을 참 많이 먹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들기름 속에 이제 가장 많은 성분이 이제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죠. 들기름이라든지 아마시 이런 데가 이제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기름을 먹는 것은 주로 이제 오메가3를 먹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들기름 속에 오메가3가 다는 아니에요. 분포를 좀 보면은 오메가3가 한 60%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오메가6가 들어있어요. 그게 한 10에서 한 15%. 그리고 들기름 속에는 의외로 올레익산, 우리가 올레익산이라면 되게 이제 올리브유 속에 들어있는 오일을 이제 우리가 오메가9 해서 올레익산인데, 이게 들기름에도 들어있어요. 이것도 한 15에서 한 20% 정도 들어있고, 그리고 들기름이 가지고 있는 향이 있잖아요. 이게 로즈마릭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좋은 항암 작용, 그다음에 어떤 심혈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로 이제 어떤 항암 작용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암 덩어리 안에 있는 종양 미세 환경,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암 치료에서는 관건이에요. 근데 이 종양 미세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들기름이 가지고 있고, 또 항염증 작용, 염증을 일으키는, 염증하고 암하고는 결부가 같아요. 사실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암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암을 치료할 때는 항암 작용, 그 다음에 항염 작용, 항산화 작용 한 대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들기름도 염증을 억제하는, 특히 오메가3가 염증 억제하는 작용이 크거든요. 항염 작용이 있고, 그리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시켜주는 세포 주기를 조절하든가 아니면은 세포 자살 프로그램을 작동을 시키든가 해서 암세포 성장을 억제를 하고, 항산화 작용, 이런 아주 암 치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들기름 속에 들어있는 오메가3가 할 수가 있습니다. 들기름의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나 동물 실험은 어떨까요? 1994년도 좀 오래됐죠. 근데 제가 이걸 가져온 건요, 이건 캔서지라고 해서 아주 권위가 있는 이런 잡지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들기름을 가지고 대장암 예방 효과를 본 거거든요. 여기에 내용에 보면은 들기름을 우리가 이제 음식으로 섭취를 했을 때 대장암에서 암 발생률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다. 이게 동물 실험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무조건 들기름을 전체로, 그러니까 오메가3를 전체로 했을 때가 아니고, 일단 들기름이 먹는 기름 중에서 한 25% 이상만 되면은 효과가 있더라. 100%가 아니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의 함량이 있으면 효과를 높이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을 몽땅 먹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당량 먹더라도 얼마나 효과가 있고, 또 이리 하면은 암 발생 리스크를 이렇게 잘 조절을 해주더라. 아주 중요한 논문입니다. 들기름을 어떻게 먹어야 항암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우리 들기름 먹을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열을 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기름을 짤 때도 저온 압착 방식으로 짜야 되고, 열을 가해지면 산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들기름을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겠고요. 생으로 가열이 되게 되면 오히려 발암물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저온 압착 방식으로 짜더라도 공기 중에 가능한 노출을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기라든지 아니면 햇빛에 노출이 됐을 때는 산화돼 버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권하는 게, 그날 들기름을 짰을 때, 또 아니면 갈았을 때 그날 24시간 이내에 섭취하는 것을 권하고 있거든요. 오늘 만든 것을 내일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날 만든 것은 그날 먹어서 치우는 게, 그날 혹시 못 먹었을 때는 좀 아깝긴 아깝지만 그냥 버리는 게 낫죠. 암 환자가 들기름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우리 들기름 먹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들기름 이렇게 할 때 막 들기름을 몽땅 받아가지고 뭐 마시거나, 우리가 컵에다가 막 들기름 채워가지고 마시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들기름은
앞에 논문에서도 나왔듯이 적은 양이지만의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니까 소량을 차라리 나눠서 먹는 거. 그래서 하루에 적으면 한 번 아니면 한 두 번 해서 한 번 먹을 때 한 10cc 스푼으로 보면은 조그만 스푼은 한 두 개 될 거고요. 약간 큰 스푼 같으면 하나면은 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산화가 돼버리는 이런 부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적은 양으로. 그 다음에 공복 시에 먹지 말라는 거. 공복 시에는 그 위 안에서 산이 많이 나와, 유산이 많이 나와 있어서 오히려 산화가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음식을 먹을 때 먹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가 대개 들기름 먹을 때 그렇잖아요. 음식 먹을 때 향을 내기 위해서 들기름을 그래서 먹고 하니까 그렇게 먹는 게 가장 좋은 들기름과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가 극대화되는 식품이 있을까요? 들기름 속에 들인 오메가3가 우리 세포 막을 구성하는 성분이 되거든요. 그리고 오메가3는 이 성분에서 산화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 그런데 이때 이제 염증을 줄여줄 때 항산화 효과를 같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의 음식을 같이 먹으면 훨씬 더 염증을 줄여들고 항산화 작용도 늘어나면서 항암 작용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산화 식품하고 같이 먹는 것을 권해요. 이 부분들이 비타민C가 많은 이런 식품들이나 또 폴리페놀, 되게 이제 야채 계통에 그런 게 많죠. 그래서 보면 뭐 브로콜리라든지 파프리카라든지 아니면 뭐 블루베리, 뭐 녹차, 뭐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먹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오메가3가 산화되는 것을 이런 식품들이 또 막아주는 효과를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들기름을 먹을 때 우리 단백질들하고 같이 먹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생선이라든지 두부, 달걀, 뭐 닭가슴살, 여기에 있는 단백질들, 그리고 여기에 약간 지방 성분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리 됐을 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들기름과 들깨 효과가 다를까요? 어쨌든 들깨를 갈아가지고 들기름을 만드는 거잖아요. 만들지만 저는 들깨가 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들기름은 우리가 어떤 정말이 저온에서 압착 방식으로 하고 공기에 노출 안 시키고 이런 공정들을 해서 만드는 들기름이면 좋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방앗간에 가지고서 들기름 짜가지고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하잖아요. 병에다 보관을 하지만 또 우리가 그 병을 따가지고 일부 먹고 또 뚜껑 닫고 또 그 다음날 먹고 이러다 보면 안에 계속 이게 산화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한테 저는 우리가 들깨를 그날 갈아서 먹으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들기름보다는 들깨가 여러분들한테 더 권하는 그런